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0일 SSG전 리뷰로 인사드리고요. 6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우선은 반즈 선수의 호투, 더러운 반즈 선수의 호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의 승부처를 따로 얘기하기보다는 반즈 선수가 워낙에 잘했죠.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기는 경기의 공식을 딱 따라간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취득점, 선발 투수의 호투, 적절한 도망가는 점수, 불펜이 계획대로 굴러가서 승리 방정식대로 흘러간 경기였고, 또 상대 선발이 이제 김강현 선수였기 때문에 좀 꼬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2회 초에 상대 실책 2개로 좀 손쉽게 선취득점을 하면서 반즈 선수의 호투에도 날개를 달아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선발이 이렇게 맨날 잘 던질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반즈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45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돌아왔는데 공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할 수 없는 공을 던진 것 같고, 역시나 아프지만 않으면 의심할 게 없는 게 반즈 선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투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데,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1-4-4-9, 9삼진, 투구수 77개예요. 투구수를 80개로 제한을 걸어놓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투구수가 굉장히 작아서 제한이 없었다면은 7이닝, 8이닝, 8이닝까지 갈 수 있는 페이스를 보여줬고, 이 피안타 1-4-4-9, 9삼진이면 완벽한 투구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보여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슬라이더가 진짜 살벌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알고도 못 친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울리는 그런 슬라이더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9개의 삼진 중에서 8개를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줬고, 조금 이제 공백이 길었는데 좀 서둘러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완벽한 상태로 돌아와 준 게 너무나 고맙고, 확실히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확실하게 하고 돌아온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반즈 선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할 게 없는 최고의 피칭, 아주 살벌한 슬라이더를 보여준 반즈 선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MVP를 찾고 그러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왜냐면 반즈 선수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으로 약간 일단 얘기를 하자면, 일단 2회 초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 에러 2개로 좀 손쉽게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루수 박지한 선수의 송구 실책으로 공짜 1사 2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고승민 선수가 땅볼을 쳤는데, 그걸 이루수 박지한 선수가 2루에서 2루로 본인이 본인이 찍고 나서 1루 송구를 한 게 이제 공이 보이데드가 되면서 공짜로 1사 2루 찬스가 나왔고, 정훈 선수의 좌전 안타 때 하재훈 선수의 이 뒤로 흐리는 에러가 아주 재밌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좌전 안타였고 타구가 빠른 편이었고, 또 좌익수가 하재훈 선수 어깨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올 수 없는 타구였는데요. 근데 하재훈 선수가 대시를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뒤로 빠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손쉽게 선취득점을 할 수가 있었던 거, 네, 굉장히 좋았죠. 예,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진 찬스에서 처음 더 도망가지 못했지만, 김강현 선수를 상대로 손쉽게 이 득점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를 좀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회 초에도 사실 도망갈 찬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두 박승우 선수의 안타, 황정민 선수의 번트 성공으로 1사 2루. 예, 그리고 1사 2루에서 윤동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구를 때렸었는데, 최지훈 선수, 중견수 최지훈 선수가 워낙에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아웃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최지훈 선수가 이 롯데랑만 만나면 수비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팀 중견수 중에서 약간 야속한 선수들이 몇 명이 생각이 나는데, 1번이 최지훈 선수고요, 2번이 배정대 선수, 3번이 정수빈 선수인데, 그러니까 약간 배정대 선수가 한 작년까지 중견수 위치에서 우리 팀하고 붙기만 하면 진짜 저놈은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하곤 했는데, 올해는 최지훈 선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이런 좀 원망이 생길 정도인데, 최지훈 선수가 좋은 수비를 했고요. 근데 2사 3루에 전준우 선수가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좀 찬물이 끼얹었죠. 그래서 오늘 전준우 선수가 마지막 타석에서 땅볼 타점 만들어주긴 했지만, 또 찬스에서 무력한 모습을 이 3회 초에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4회 초에도 2사 만루에서 또 2루 땅볼로 물러나는 모습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이 제가 타이틀에도 달았지만은 이 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준우 선수와 정훈 선수가 좀 엇갈린 상반된 활약을 한 오늘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전준우 선수는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4타수 무안타. 네. 1타점이 있긴 했지만은 그것도 뭐 잘 친 타격은 아니었고 바운드가 크게 튀면서 황성민 선수가 또 워낙에 빠르니까 들어왔지 다른 주자 같았으면은 뭐 엄두도 못 내는 땅볼이었고요. 정훈 선수는 안타를 2개 때리면서 네, 2타점을 올려줬고 아주 뭐 중요한 타점을 2개나 만들어주는 공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3번 자리에 전준우 선수를 언제까지 김태형 감독이 기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기다림이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전준우 선수로 3번에 가볼 텐데 근데 결과가 이제 쌓이고 있잖아요. 지금 전준우 선수가 복귀를 해가지고 3번 자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막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돌아와서 지금 5안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네, 5안타를 때리고 있고 7타수, 12타수, 16타수, 19타수, 22타수, 26타수 5안타예요. 그러면 5타수 1안타가 조금 안 되니 예약 오픈이 채 안 되는 타율이고 타점은 그 하루에 많이 올린 날이 있었기 때문에 타점의 그 양 자체는 엄청 작진 않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 또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었으니까 중간에 휴지기가 또 길었는데 아무튼 그동안 10개, 6개, 3개, 총 9개 타점의 개수 자체는 작진 않은데 근데 그 중요한 흐름에서 타점을 좀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건 사실 분명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정훈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참 마리아 3번 자리에 다른 선수가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손호영 선수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가 와도 과연 3호영 5준으로 가느냐? 이것도 솔직히 김태형 감독이 지금까지 스타일을 봤을 때는 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손호영 선수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네, 손호영 선수가 오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3호영이나 뭐 다른 카드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전준호 선수가 살아나야죠. 근데 올 시즌 내내 이런 득점권 특히 클러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건 솔직히 저는 좀 기대를 안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뭐냐면 참 우리 팀의 정신적인 지주이며 참 잘했으면 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좀 찬스에서 무력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도망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3회 말에 좀 손성민 선수의 블로킹이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찌됐건 뭐 터트리진 않으면서 다행히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고요. 3회 말에 아마 삼진이 3개가 나왔을 건데 제 기억이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나다웃 삼진이 막 나오고 해가지고 블로킹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디 보자. 보이넷 하재훈 보이넷 하재훈 보이넷 하재훈 보이넷 최지훈이 이루수 땅볼로 출루. 네. 그 다음에 박지한 선수가 삼진 아웃. 그 다음에 박성환 선수가 나다웃 삼진인데 뭐 폭투도 있었고 이제 근데 이게 블로킹을 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손성빈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사실 참 이 어린 선수가 지금 팀의 포수진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상황에 비해서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좀 블로킹이나 특히 타격에서 좀 자기 타격을 못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냥 타격 자질이 있는 선수인데 너무 좀 부담을 짊어지다 보니까 자기 타격을 못하고 있는 느낌인데 참 그렇네요. 유관남 선수가 사실 건강한 거 보고 데리고 왔는데 참 이게 안 되려고 하니까 ABS도 그 프레이밍도 의미가 없어져 또 계속 안 아프던 선수가 우리 팀 오니까 갑자기 아파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에 강민호 선수가 갑자기 성장을 할 때도 이런 기회가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 포수였던 최기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틈새를 타가지고 2년 차였던 강민호 선수가 강제주전을 뛰면서 이제 알아서 컸는데 뭐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전 포수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 포수가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 우리가 기억도 있긴 하지만 또 구 나종덕 선수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준비가 안 된 어린 포수한테 강제로 지워지는 이런 주전 포수의 시간이 성장이 아니고 좀
고통 비슷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좀 더 선배인 정보근 선수가 많이 잘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나마 정보근 선수가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일단 유관업 선수가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러니깐 수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블로킹에서는 유관업 선수가 좀 안정적인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번갈아서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4회 초에 이제 석점을 도망가면서 승부에 어느 정도 좀 쐐기를 받기보다는 승부에 많이 가지고 오게 되죠. 예. 근데 여기서도 선두 타자 레이에스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요. 저는 레이에스 선수가 발음이 어려서 빅터라고 주로 부르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빅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빅터 선수가 2안타로 오늘도 뭐 좋은 활약을 역시나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고승민 선수의 우전안타, 무사 1-2루고 또 나승엽 선수가 그 강습안타를 때려내면서 1루 강습안타 때리면서 또 타점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2대0으로 도망가갔고요. 이 뒤에 정훈 선수의 중전안타, 손성민 선수의 삼진이 있었지만은 박승국 선수의 우전안타 나오면서 뭐 이런 찬스들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1-3 만루에서 황성민 선수의 땅볼이 전진 수비였기 때문에 홈에서 포스아웃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3대0에서 끝날 수 있는 찬스였잖아요. 근데 그 윤동희 선수가 밀어내기 보이는에서 얻어내면 4대0으로 도망간 점수는 전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석점하고 넉점은 진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회였기 때문에 뒤에 이제 4회 말 5회 말이 선발 투수한테 항상 어렵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3대0이 아니고 4대0으로 도망해 간 건 되게 큰 밀어내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근데 또 전준호 선수가 더 세기를 박아주면 좋았을 텐데 2-3 만루에서 참 힘없는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회 초 도망간 찬스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4대0에서. 근데 선두 타자 정훈 선수의 타구를 좌익에서 한유섬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캐치를 보여주면서 도망갈 수 있는 찬스를 차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손성빈 선수의 타구도 이루수 박시환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또 그런 것도 막았고요. 예.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도망을 못 갔고, 네. 그리고 6회 말에 사실은 선두 타자인 최지훈 선수가 출루를 하면서 조금 이 힘든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 근데 반지 선수의 슬라이더가 이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회 말에 선두 타자 나가고 박시환 선수를 7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박성환 선수도 6구 승부 끝에 슬라이더로 또 삼진. 그 다음에 최정 선수도 4구 승부 끝에 슬라이더로 삼진. 그러니까 아마 이 3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승부구로 슬라이더가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이지 그 이날의 슬라이더, 반지 선수의 슬라이더는 진짜 뭐 알고 쳐도 칠 수 없고 그냥 눈 뜨고 당하는 미친 슬라이더였어요. 그래서 뭐 삼진 3개로 본인의 마지막 이닝을 그냥 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압도를 해버린 투구를 했고, 예. 그리고 7회 초에 SSG도 김광현 선수가 제가 내려가고 서진용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황성민 선수의 이 원맨쇼가 또 출발을 하죠. 선두 황성민 안타, 도루할 때 송구가 빠지면서 3루까지 가고, 그래서 무사 3루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황성민 선수가 올 시즌 내내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루를 하면 3루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런 플레이들이 경기 초반이나 이런 도망가는 선수가 필요할 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성민 선수의 어떤 그 가치가 정말로 뭐 너무나 높다는 생각이 또 들고 35도루째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참 황성민 선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약간의 의심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스탯이 너무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3할 3분 8리 출루에 3할 9분 4리 OPS 0.854, 정말 뭐 비현실적인 수치거든요. 사실 이런 그 똑딱이 유형의 스몰 사이즈 외야수가 기록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근데 표본 인제는 198타수 정도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황성민 선수가 지금의 수치를 과연 언제까지 유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시즌이 끝날 때 황성민 선수가 OPS가 0.8이 넘는 채로 끝난다면 사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수치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장타가 나오기 힘든 이런 똑딱이 쌕쌕이 유형의 선수가 이런 스탯을 기록을 한다? 뭐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냥 보고 있으면 제가 야구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어떤 고정관념을 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선수가, 제가 작년에도 말했고 시즌 초에도 말했지만
황성민 선수는 주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얘기를 솔직히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보란 듯이 저의 이런 그 짧은 식견에 박살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올스타전에서도 너무나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고 했는데 또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황성민 선수가 되겠고, 아무튼 요런 상황 뒤에 인제 무사 3루를 갖다 놓고 윤동희 선수가 땅볼을 치면서 전진 수비에 걸려서 이제 득점을 못 하고 1사 3루에서 전준호 선수가 이때는 해 줘야죠. 그래서 물론 이제 빗맞은 땅볼이긴 했지만은 다행히 희생 타점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희생 타점을 계기로 해서 좀 살아나 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느끼는 건 이 준호 형님 어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비판을 하긴 좀 힘든데, 그냥 참 진짜 이 일을 왜 하면 좋노 이런 딱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참 빨리 손호영 선수가 일단 왔으면 좋겠다. 지금 손호영 선수가 복귀가 이제 좀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온다고 했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2군 경기를 뛴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2군 경기를 나간다. 그러면 다음 주 주말이나 아니면 다다음 주 주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19, 20, 21일 아니면 23, 24, 25 이때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로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유강남 선수가 참 지금 필요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뭐 강간무소식인 상황인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유강남 선수가 또 빨리 와줘야 될 텐데,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은 참 큰일입니다. 왜 우리 팀 와서 아픈 거야. 아무튼 그런 좀 참 원망 아닌 원망이 생기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나서 한 점을 냈고요. 9회 초에 또 세기 1점 홈런 윤동희 선수가 나오면서 경기를 6대 0으로 벌렸고, 뭐 경기를 손쉽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김원중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경기가 어렵게 끝나진 않았는데 고승민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송구 실책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갑자기 뻣뻣해져가지고 무슨 나무 토막이 송구한 줄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갑자기 뻣뻣해지면서 나승엽 선수도 1루에서 갑자기 뻣뻣해가지고 막 공을 잘 못 잡더라고요. 좀 유연하게 베이스 포기하고 따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이런 플레이는 나오면 안 되지만 다행히 뭐 더 번지지 않고 그냥 그 점수만 주고 경기를 마무리한 건 참 다행이었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오늘 경기에서 좀 희소식은 그 불펜 3인방이 오늘은 좀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팀의 좀 필승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결국은 뭐 구승민, 김상수, 김원중, 거기에 진해수 선수 요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어제 경기에서 김상수 선수가 굉장히 뭐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오늘은 뭐 점수차가 좀 여유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좋은 투구를 깔끔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되건 팀의 불펜이 진짜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결국은 이 선수들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한현희 선수가 그래서 팀 상황상은 불펜에 있는 게 더 좋긴 한데 지금 진짜 좀 투수진은 다 뾰족한 수가 없긴 해요. 네. 근데 일단은 이기는 경기는 이 선수들로 막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 필승조들이 좀 정상적인 모습 보여줬다는 거는 그런 위안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선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레이스 선수가 멀티히트, 그 다음에 정훈 선수가 멀티히트, 박승국 선수도 멀티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뭐 팀이 10안타를 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타선은 꾸준하게 그래도 좀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투수진이 지금 너무 좀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일단 박세영 선수가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모씨 예, 나모씨의 그런 부진과 일탈과 뭐 클래식 부재로 인한 또 빈자리가 굉장히 좀 있고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표현하고 좀 애매한 게 올 시즌 내내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믿는 넣기라고 생각한 게 좀 문제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외국인 선수 3명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팀이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의 한 7위, 8위를 못 넘어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국내 선발진을 사실은 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박세웅과 나모씨의 이런 계산이 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상수로 생각한 박세웅 선수도 좋지 않고 나모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5선발 자리도 이모 씨도, 예, 이인복 씨도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사실 저는 이인복 선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전혀 없는 편이었습니다. 꾸준하게 늘 얘기했지만은.
예, 근데 일단 5선발 로테를 돌아줄 선수가 지금 제대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현희 선수가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선발진이 사실은 외국인 2명 말고는 확실한 카드가 없다 보니까 팀이 더 위로 가긴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불펜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 있는 뭐 최준용 선수나 전미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은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의 선발진들을 좀 더 채워 나가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연 나모 씨가 징계가 끝나고 내년 시즌, 올해 시즌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끝난 것 같고, 뭐 다음 시즌에서 정말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발 투수를 또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힌 롯데 자이언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에 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바쁜 시기가 그나마 조금 지나가가지고 좀 여유를 찾아가지고 좀 그 화면도 켜가지고 인사를 드렸고요. 이제 내일 목요일은 윌커슨 선수 대 앤더슨 선수의 맞기 대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발 매치업에서는 윌커슨 선수가 좀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앤더슨 선수가 SSG 4승 2패 42.2이닝 4.32 평균자책이고, 근데 좀 불안 요소는 처음 만나는 한 점이에요. 항상 이 처음 만난 외국에는 약한 롯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윌커슨 선수가 SSG 상대로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1승 2패 4.97인데 지난 등판에서 약간 숨고르는 듯한 피칭을 보여줬는데, 쉬고 돌아와가지고 좀 사실은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6월부터 좀 쉬고 돌아와서 또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하면서 경기를 봐야 되고, 사실 반즈 선수, 윌커슨 선수 나왔을 때 못 이기면 우리 팀 뒤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꼭 이기고 네, 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윌커슨 선수의 좋은 투구를 또 응원을 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화면에 켜가지고요, 오랜만에 이게 한 달? 꽤 오래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화면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었네요. 예. 아무튼 약간 머리를 계속 길러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지존이라고 하죠. 그게 좀 벗어나면서 이제 조금 자리가 잡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한 번쯤은 살면서 머리를 한번 길러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김원중 선수까지 가지는 못하겠죠. 그까지 가려면 2년을 더 길러야 될 거면 지금 제가 딱 2년 정도 길렀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제 사담 아닌 사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제가 아마 7월 23, 4, 5 이 시리즈 중에 한 번은 갈 것 같은데, 굉장히 직관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좀 죄스러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뭐 저도 야구장을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이때 가면 한 달 만에 가는 거거든요. 꽤 오래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직관 가게 되면 또 직관 콘텐츠와 그런 것들을 인사드리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